올겨울 독감 바이러스가 10년 만에 최악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의 실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새해 3월 또는 6월에 판가름 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모에게 얹혀 사는 성인 자녀들이 대공황 이래 처음으로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52%가 2023년 새에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우려해 불경기 걱정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일주일짜리 임시 예산과 신기록을 갈아치운 국방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올겨울 10년 만에 최악의 독감이 기승을 부려 입원 환자, 사망자들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CDC는 올겨울 독감으로 1,3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12만 명이 입원하며 7,300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독감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유례없는 트리플 데믹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유난히도 겨울철 독감이 10년 만에 최악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플루, 즉 겨울 독감은 올해 예년보다 더 강하게 기승을 부리며 조기에 정점에 도달하고 더 많은 환자와 입원 환자를 속출하며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악시오스는 16일 보도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미국에서는 A형 독감에 걸린 환자들이 15만 명 이상 확인됐으며 검사 대상자 중에 14.3%가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 한 주에 검사받은 독감 증상 환자들 중에 A형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비율은 25%로 껑충 뛰어 더 확산되고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 독감은 통상적으로 1월 말이나 2월 초에 피크, 정점에 도달했으나 올해는 그보다 빠른 12월 하순에 가장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축제를 즐기면서 대인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독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특히 CDC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RSV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까지 겹친 트리플 데믹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10년 만에 최악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DC는 올겨울철 독감 시즌에 미국에서는 1,300만 명이나 독감에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증으로 입원하는 독감 환자들은 12만 명에 달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7,3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CDC는 경고했습니다. 우려되는 올겨울 독감 시즌 독감 사망자 7,300명 가운데 어린이들은 21명에 달할 것으로 CDC는 추산했습니다. 노년층은 독감에 걸리면 폐렴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흔해 매우 위험해지고 어린이들은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와 겹쳐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CDC는 최근 연구 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독감 백신이 올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와 거의 일치해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입증된 만큼 서둘러 독감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를 비롯한 로컬 당국들은 다시 마스크 쓰기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400만 명에게 학자 융자금 빚을 $10,000 내지 $20,000나 일괄 탕감해주겠다는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실제 시행될지 아니면 무산될지 연방 대법원에서 새해 3월 또는 6월에 판가름 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새해 2월 심리를 시작해 빠르면 3월에 판결나고 늦어도 6월 말에 결정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의 운명이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새해 3월 또는 6월에 결판나게 됩니다. 법적 소송에 걸려 멈춰있는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새해 3월, 늦어도 6월 말 안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에 대해 새해 2월에 심리에 착수해 양측의 구두 주장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해 2월에 심리를 벌여 신속 결정하게 되면 내년 3월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천만 명의 탕감 대상자들 중에 이미 2,600만 명으로부터 탕감 신청서를 받은 후 1,600만 명에게는 승인 통지까지 해준 상태여서 연방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내린다면 즉각 실제 탕감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 학자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4천만 명은 무상 보조인 펠그란트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20,000, 그 외에는 $10,000를 일괄 탕감받게 됩니다. 학자융자금 빚이 실제로 탕감된다면 그로부터 60일 후에 유예 중인 월 상한도 재개되기 때문에 3월 판결 시 5월 1일에 학자융자금 매달 상환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연방대법원이 신속 결정 대신에 통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현 회기가 끝나는 내년 6월 말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에도 합법 판결을 내리면 신속하게 실제 탕감 조치가 이루어지고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바이든 탕감 조치는 무산됩니다. 연방대법원이 6월 말 안에 어떤 판결을 내려도 유예 중인 학자융자금 상환은 60일 후에 재개되기 때문에 8월 말이나 9월 1일부터 다시 매달 상환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합법 판결을 받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으나 6대3으로 뚜렷한 보수 위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여파로 부모에게 얹혀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성인 자녀들이 대공황 이래 처음으로 과반을 넘은 후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 듯 아시아계를 제외하고는 부모들도 난감해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족 성인 자녀들이 오랫동안 전체의 과반을 넘기고 있어 사회 문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 집에 얹혀 사는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성인 자녀들은 전체에서 52%로 2,66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퓨 리서치 센터가 밝혔습니다.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속칭 캥거루족이 50%를 넘은 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퓨 리서치 센터는 지적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캥거루족 52% 점유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47%보다 5%포인트 260만 명이나 급증한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일터나 갈 곳을 잃고 생활하기 어려워진 성인 자녀들이 대거 부모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팬데믹이 거의 풀리고 일상을 회복했는데도 물가 급등, 주거난, 불경기 우려가 몰아닥치자 다시 독립해 나가는 성인 자녀들이 크게 늘지 않고 있어 캥거루족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한 후에도 부모 집에 얹혀 살려는 신캥거루족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 부모들도 난감해하며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성인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 가운데 아버지들은 42%나 캥거루족의 급증이 사회에 나쁘다고 응답한 반면 좋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해 부정적인 시각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비해 어머니들은 31%대 20%로 나쁘다는 대답이 좋다는 입장보다 많았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부모들은 나쁘다 41%, 좋다 12%로 조사됐고 흑인 부모들은 26%대 24%로 엇비슷했으며 히스패닉 부모들은 28대 23으로 나쁘다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반면 아시아계 부모들은 나쁘다 23%, 좋다 27%로 유일하게 좋다는 의견이 약간 많았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과반을 넘는 52%는 2023년 새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우려해 불경기 걱정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유권자들은 25%, 같을 것으로 보는 의견은 18%로 둘을 합해도 부정적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경제정책 당국과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2023년 새해 미국 경제가 잘만 하면 불경기를 모면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민들의 불경기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등록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12월 초에 조사해 16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미 유권자들의 과반을 넘는 52%는 새해 미국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5%는 좋아질 것이라 기대했고 18%는 현재와 같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좋아지거나 같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합해도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당파별로는 공화당원들이 무려 83%나 새해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무소속은 50% 정도이고 민주당원들은 22%만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질적인 가게나 사업체의 경기 상황보다는 당파적인 시각으로 경기 전망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불경기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세 사이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층의 경우 새해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우려한 비율은 60%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 비율이 42%로 낮았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유권자들 가운데 3분의 2는 미국이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응답자의 66%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스 변경을 희망했습니다. 다만 이는 11월 8일 중간선거 이전에 71%에서 소폭 내려가 개선된 겁니다.
중간선거 이후에도 휘발유 값이 내리고 있고 물가 상승이 10월 7.7%에서 11월 7.1%로 추가 진정되는 여파로 부정적 여론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미 유권자들의 불건기 우려와는 다소 달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2중고, 3중고를 피할 수는 없어도 2008년 대불경기와 같은 극심한 불경기만큼은 모면하는 소프트 랜딩에 성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다만 12월에 수정한 경기 예측을 통해 2023년 새해 미국 경제가 5.1%의 고금리, 3.5%의 고물가, 0.5%의 제로 성장, 4.6%의 실업률 상승으로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불경기는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연간 예산안을 매듭짓기 위한 일주일짜리 임시 예산과 신기록을 갈아치운 국방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신기록을 세운 8,58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수권법안이 최종 확정된 데 이어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연간 예산안은 성탄절 직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는 물론 한 회기를 마무리하며 워싱턴 정치권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 예산과 연간 예산을 잇따라 매듭짓고 있습니다. 먼저 신기록을 갈아치운 8,58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은 연방하원에서 지난주 350대 80으로 가결한 데 이어 연방상원에서 83대 11 압도적 초당적으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2023 회계년도 연간 국방예산 8,580억 달러는 전년보다 8%나 급증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450억 달러나 늘려줘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국방안보 예산 8,580억 달러 중에서 대부분인 8,170억 달러는 미 국방부가 사용하게 됩니다. 초대형 국방 예산으로 미군은 첨단 무기와 군함, F-35 등 최신의 군용기들을 계속 확충하게 됩니다. 미군들과 군문들의 내년 봉급을 물가 급등을 감안해 4.6% 인상하게 됩니다. 안보 지원 예산만으로 우크라이나에는 8억 달러, 대만에는 20억 달러 이상 무상 지원하게 됩니다. 국방 예산을 제외한 각 정부 부처의 연간 예산은 1조 7천억 달러 규모인데 12월 23일까지 최종 매듭 짓기로 양당 양원 지도부가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초 임시 예산이 만료되는 16일 새벽 0시 이후에도 12월 23일까지 쓸 수 있는 일주일짜리 임시 예산 지출 결의안이 하원에서 224대 201, 상원에서는 71대 19로 잇따라 승인됐습니다. 이로써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인 셧다운 없이 12월 23일까지 연간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 개선과 이에 따른 소요 예산들도 포함되어 있어 옴니버스 예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무상 제공 예산인 8억 달러와는 별도로 370억 달러의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대선 분쟁과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를 일으켰던 선거인단 개수법상의 모호한 조항을 고쳐 부통령은 단순히 개표 진행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선거인단 개수법 개정안이 들어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